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의 플랫 623화 악연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매가리 없이 할 거야? 악연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조입니다. 전대입니다. 종아입니다. 종과장입니다. 뭐합니다. 와? 자, 악연 하기 전에 네. 청취 탑10 네.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3주간 네, 팟빵 이제 기준입니다. 수리 변동이 심각한데요. 오. 야, 아재 감성님은 이제 떠나신 건가? 아니야, 댓글 달아주시잖아. 자, 1위 1090-4528님 5일 14시간 3분 2위 SCW1011님 4일 11시간 2분 3위 듀시프님 DUETHIF님 3일 22시간 6분 4위 남궁레드님 3일 14시간 35분 5위 리즈님 LEDS님 3일 7시간 6위 야이 괜히마 님 2일 10시간 53분 7위 옥턴님 2일 9시간 56분 8위 후들님 HODL님 1일 19시간 56분 9위 데프레님 1일 13시간 48분 10위 쭈쭈뽀님 1일 13시간 23분 처음 보는 아이디가 좀 많이 보이네요. 원래 보이던 아이디도 안 보이고 대격변. 감사합니다. 자, 현재 SF 장편소설 둠스데이 프린세스 종말의 공주 텀블벅에서 펀딩 진행 중입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굿즈가 추가가 됐죠. 네. 천원돌파 A플랫 방송을 계속 들으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난 못 읽고 있어. 아, 그래서 지금 머릿속으로 뭔 생각을 또 뭘 만들어야 되나. 그런가 보다. 하나 만드나 보다. 지금 그러고 있었어. 네. 자, 그리고 대중문화 해독서 독설록 이제 전자책이 모든 서점사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꼭 S24 안 쓰시던 분이라면 이런 데서 구매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악연 4화부터 시작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제목이 상처받은 여자가 지난 시간에 그 이주연, 신민아 네. 씨가 네. 이제 상처받았다. 그래서 이 주인공 위주로 이제 흘러가겠거니 생각하게 되는데 화재 현장에서 온 환자의 이름이 박재영이었다고 이제 여기서 나오죠. 정확하게. 네. 그래서 그 이름을 듣고 이제 그 주연이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막 환자 기록을 보고서는 이제 고민하던 주연이 그때 이제 그 병원에 찾아왔었잖아요. 그 박호산 씨. 그 막 명함 줬는데 흥신소였죠. 그렇죠. 그 무해기획이라는 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원래 경찰 출신이고 때 유능한 형사였던 걸로 나오죠. 이 작품에서 그 흥신소 심부름센터의 이미지를 정말 쇄신하는데 쾌한 공을 세운 것 같아. 아무나 흥신소하는 거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보통 약간 안 좋은 이미지 있잖아. 어. 지난번에 우리 게시록 다뤘을 때도 정자까지 채취를 할 수 있다느니 뭐 그런 정도의 정말 구린 일을 하는 대신해주는 데잖아.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정말 발벗고 나서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더라고. 아래 직원들한테는 그런 거 바람 피우는 거 찍게 시키고 본인은 좋은 거 하고 있는 거죠. 좋은 거라기보다는 영업하는 거지, 영업. 어쨌든 사람들이 필요한 일을 해주는 건데 뭔가 네. 무해라는 것 자체도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그런 이름이라는 선전이었잖아.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식으로. 본인도 경찰을 나오게 된 이유가 뭐 부하들 뇌물 자기가 뒤집어 쓰고 나왔다 이렇게 네. 하잖아. 근데 처음에 어쨌든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서인지 이것도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저런 데랑 손을 잡아서 신민아 씨 또 망가지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으로 보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적당한 돈으로 꽤 이득이 되는 일을 많이 해주더라고. 그리고 사실상 신민아 씨가 맡은 주연 역할이 의사잖아. 어떻게 의사가 됐지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게 되는 거야. 이 작품 내에서 가장 멍청하게 나오거든요. 왜? 공부만 잘했던 거야. 그렇지. 공부머리만 있는 거야. 어. 내가 누군지 모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저는 그 대사에서도 이제 박재영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정말 물씬 풍기고 있는데 그 얼굴을 모를 뿐만 아니라 뭐 화상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도 모르고 하여튼 아무것도 캐치를 못하고 정말 무해한 사람은 주연이었다. 마지막에 아 나는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아요라고 해서 정말 상처도 안 받잖아. 아주 무해한 캐릭터로 나오고 제일 멍청해서 뭐 왜 마지막에 아름답게 살았지. 멍청하다고 마지막에 그냥 결심을 한 거지 뭐.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500만 원에 사람 좀 찾아달라.
부탁을 하죠. 이것도 좀 많이 돈을 준 것 같았어. 그래서 3명의 이름을 주고선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만 알려주면 된다. 뭐 나머지 뭐 할 것도 없다. 그랬더니 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냐고 하잖아요. 이 정도면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나 보죠. 만약 단순 어떤 뭐 정보 캐는 거 정도는 금방 할 수 있는데 500 이렇게 받아도 되나? 뭐 이 정도로 얘기하더라고. 증거까지 잡아줘야 돈 좀 더 드릴만하다. 뭐, 그러니까 뭐 뛰지 않고 전화 몇 통 돌리면 뭐 되는 거 같더라고. 심지어 얘는 네. 경찰 출신이잖아. 그래서 좀 알아봐줘. 이러면 끝나더라. 아 이렇게 다른 사람 뒤캐는 게 쉬운 거였어? 아니죠. 경찰이잖아. 경찰 아무리 출신이잖아. 그래도 그렇게 알려주면 안 되죠. 그치. 아무튼 그 셋 중에 둘은 벌써 뭐 약해서 죽고 어디서 뭐 자살하고 이래서 했는데 박재영만 살아있는 걸로 나오고 그 박재영한테 더 원한을 크게 가진 이유는 뭐였냐면은 얘한테 약간 호감이 있었잖아. 학창 시절 때.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를 꿰가지고 집단 성폭행을 했으니까 더 미운 정도를 넘어선 그런 증오의 대상이었겠지. 왜냐면 그 소개팅 대상이 박재영이었는데 걔는 그래서 걔도 같이 얻어맞았거든요. 박재영이. 아, 그치. 페이크였지. 네, 그래서 얻어맞아가지고 얘도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왜 저기 있어요라고 했더니 제가 제일 주도해서 한 거였다. 그러니까 소개팅 대상이었나? 원래 좀 맞아요. 알던 사이인데 소개팅으로 또 만난 것 같은 그렇지, 그런 그렇지. 느낌도 있었어. 뭐. 알던 사이긴 했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박재영이 처음에는 뭐 파주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했다가 다시 연락해가지고 지금 네 옆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또 경찰이 박재영을 찾아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금 박재영. 근데 이때 이제 그래서 붕대 푸른 모습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우린 당연히 그냥 박재영이 이희준 씨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박혜수 씨예요. 여기서 보면은 자막으로 계속 목격남이라고 나와가지고 계속 일찍 캐치를 한 건 있었지만 저는 몰랐어요. 어쨌든 여기서 깜짝 놀랐지라는 그 연출이 맞을 것 같긴 했어. 거울에 딱 보면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저는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렸고 그러니까 더 일찍 풀렸을 수도 네, 그래서 있고. 박혜수 씨 나중에 죽어가지고 이제 내장 따이겠구나. 그치. 그것까지 예상이 되잖아. 그거에서 언제 따요 이제 그것만 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경찰 신문 봤는데 네. 원래 있었던 얘기 중에 이제 그 자기가 박재영을 체크하면서 이제 진술을 하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심지어 이 본인 확인이 안 돼. 지문도 다 타가지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얼굴도 화상을 심하게 입은 걸로 나오고 목소리도 변했다고 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나는 의자에 묶여 있었고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한 남자가 뭐 휘발유를 뿌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여기서도 경찰들이 좀 유능한 게 이 진술들을 보고 그 평면도 딱 보더니 아 이거 이상하다 캐치를 하죠 나중에. 경찰 중 한 명이 그 신부님 아니었어요? 옛날 가족 얘기 나오는 신부님. 아 그랬나? 기억도 안 나. 어쨌든 그렇게 경찰이 왔다 간 사이에 박재영 이제 퇴원을 하죠. 태어난 이유는 뭐였냐면은 고모가 찾아온다는 얘기를 했어. 아. 앞에 고모가 나오잖아요. 그 상 치르고 뭘 할 때. 네. 그런데 고모가 뭐 알아볼 거 아니야. 가족인데 그렇겠죠. 그래도. 알아보지. 그러니까 얼른 퇴원 수속을 밟아버리더라고. 그치. 진통제 이빨이 타가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주연이 멍청하게 가가지고 너 나 몰라?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너 날 몰라? 나 기억 못해? 막 이러죠. 멍청한 게 아니라 빡친 거지. 이 아니 새끼야. 근데 이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고 나니까 얘가 하는 모든 대사가 너무 멍청해 보이는 거야. 네. 그런 느낌은 그냥 있었다니까요. 순수한 사람이야. 왜 그걸 아니, 멍청하다고 표현해? 그 실제로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이 박혜수 씨는 정말 몰라서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못 알아봐서 그렇게 자기가 이런 대사를 해요. 얼굴 똑바로 봐. 네가 기억하는 박재영은 이 세상에 없어라고 말을 합니다. 나름 진심을 담은 거야. 네, 진심을 난 말하는 몰랐어 거예요. 이때. 아 진짜요? 얼마나 좋을까 감독은 이런 관객들만 있으면. 미스터리를 너무 많이 봤어. 이런 사람들만 관객이 아니야. 그래서 택시까지 막 따라가가지고 갑자기 다짜고짜 너 때문에 잠을 못 자라고 하는데 이 미친년이네 하고 그게 그러니까 가버리잖아요. 그런 게 이게 모든 게 풀리니까 대사들이 막 알겠잖아. 진짜 미친년인 애가 왜냐면 맞아. 자기는 누군지도 모르는 거잖아. 모르는 사실 게 이걸 맞죠. 볼 때 난 1, 2화까지는 그냥 심드렁하게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같은 인물의 생각을 처음엔 못했던 것 같아. 아, 그래서 좀 멍청하게 봤구나. 재미가 없었다니까. 아, 멍청하게 봤구나. 아니 재미가 없었다고. 자, 그래서 이제 5화로 가면은 박재영으로 변신한 그러니까 뉴 박재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얘가 그 한의사를 이제 죽인 시점으로 가. 이제 상황이 어땠냐? 그러니까 한의사 이제 외도를 의심한 거지 아내가. 그러니까 만삭의 아내였어. 걔가 이제 무해 기획에 의뢰를 한 거였어. 아까 그 커플이 이제 뭐 사진 찍고 막 쫓아가고 막 그랬던 거지.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뭔가 했더니 그냥 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쫓다가 그 대상이 살해당하는 것까지 찍어버린 거지. 아. 왜냐면은 이게 무해기획 사장 계속 그래. 빼박 증거를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빼박 증거가 이거였다. 살인 현장 사진이었다. 사모님 설득하는 거. 어. 박호산 씨가 계속 아이
이게 오래 걸리고 뭐 저희도 뭐 최선을 다하고 있죠. 뭐 이러면서 하지만 빼박 증거가 있어야지 된다고. 자 그리고 이제 연결고리가 나오는데 그 목격남과 장길용 같은 경우는 과거 깜빵 동기였어. 근데 이제 먼저 퇴소를 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목격남이 그래서 목격남이 막 자기 갖고 있던 뭐 막걸리니 뭐니 다 사람들 주고 쿨하게 나오는 거죠. 나가서 벌써 이제 유정이랑 만나서 둘이 이제 사업을 벌여. 유정도 누군가 계속 아셨던 거야. 이렇게 막 나서서 대범하게 하는 애들이 없어. 맨날 입버릇이 그거잖아. 아 이게 큰 일을 못해 애들이. 요즘 소심해서. 남자애들은 뭐 없어 뭐 겁이 많다고 그랬나? 소심하다고 하지. 그리고 얘가 되게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천박한 대사를 날리는 것 중에 또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그 어떤 회장님을 이제 후려가지고 그 항상 덮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 목격남이 박혜수 씨가 회장님을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둘이 바에서 이제 약간 불쾌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야. 나이 그렇게 먹고 쓰나?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공소연 씨가 약간 기분 안 좋은 그런 표정을 딱 짓다가 말해. 야, 난 시체도 세워. 지금 생각나가지고 웃겨가지고. 연기를 잘했어.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런 어떤 되게 청소나 그런 느낌으로 있다가 이제 바로 가가지고 만나는 남자가 안경남이었어. 맞아요. 오빠 많이 기다렸어? 막 이러면서 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목격남 얘는 그 사채남이랑 사실 같은 시골 마을 출신이었어. 그러면서 얘기하지. 아, 저 상병신 아직도 저러고 있네. 시골 마을이 아니라 거기 구회시. 아까 구회시. 그래서 아는 사이였다. 그러니까 모르지. 제가 아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알고 아니 있었다. 근데 학생 때 얼굴이 뭐 하나도 안 남아 있는데 다 아는 사이야? 그러니까 우리 양아치들끼리는 뭐 네트워크가 있나 보지. 현실에서는 크면 알아보는데 여기는 이제 연기니까 어쩔 수 아니 없는 그 거지. 기억이 난다고 고등학교 때 뭐 그러고 있는 게 뭐 친한 사이도 아니고 동네에서 막 저렇게 상경신. 아니 그 양아치 세계에서는 이름이 있었나 아무튼 보지.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데 봐봐 얘도 기억하는 걸 그 의사는 기억을 못 한단 말이야. 아니 그 날 왜냐면 모르겠어? 막 이래. 왜냐면은 충격이 컸어. 이때 이게 그때 동네에서 엄청 큰 사건이었던 거잖아요. 그치. 그 상대니까 기억을 하고 그리고 있었겠죠. 그 박재영 걔 아버지가 그렇게 회개하듯이 성당에 처박혀서 있고 막 그리고 사람들이랑 속세 끄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지. 이제 그런 그게 나오는 거였죠. 거지. 예. 그러니까 얘가 뭐 멀쩡하게 사랑고시를 못하고 산 거는 충분히 짐작 가능한데 그 이후부터 모든 걸 포기하고 아버지가 뭐 종교에 마치 귀의한 귀의하듯이 살았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그쵸. 예,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죠. 봉사 뭐 그런 걸로 이제 살았던 거고 그래서 그 어떤 결심이 자기 모든 재산은 이제 그 성당에 귀속된다 이렇게 한 거잖아.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퍼즐이었지. 아니 그 퍼즐도 아니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약간 그런 트리거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 같긴 해. 자 어쨌든 그래서 장길용은 깜빵 동기인 그 목격남을 이제 섭외해가지고 그 사채남의 그 의뢰를 같이 하기로 한 거였고 그래서 아버지 그 박동식을 차로 한번 치고 후진해서 잔인하게 살해하려고 했으나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아 즐기네. 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성당에서 나오다가 그 성당 여자가 왜 목격을 하게 됐는지도 그치. 너무 그럴듯하게 마련을 해주더라고. 네. 아버지 뭐 생일이고 해서 케이크를 갖다 주려다가 본 거야. 네.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아버지 생일도 몰랐던 거잖아. 그 생일 날이었으면은 이제 피했을 텐데 생일날에 아버지를 죽인 거잖아. 돌아가시게. 진정한 폐륜하지. 짱이다.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짱이다. 그러게.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생일이니까 케이크라도 드리려고 성당 여자가 쫓아오다가 목격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그냥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둘은 사태가 급박하게 흘러가니까 결국은 그 목격남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우리 이제 찢어지자 해가지고 찢어진 거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싣고 가서 육교에 네. 던지고 내가 빅픽처를 그렸어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여기서부터는 거의 어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그 짰어. 근데 거의 즉석에서 짠 거는 다름이 없어. 네. 근데 거기가 최소 2차선은 될 텐데 어디서 오는지 알고 그걸 떨어뜨리며 속도도 그거를 맞춰서 그 속도에 맞춰서 정확히 떨어뜨릴 수 있으며 맞아. 그건 너무 이런 어려워. 거는 너무 우연과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정도를 그냥 퉁치더라고. 그러기 되게 어려운 게 어렵죠 당연히. 그 속도를 어떻게 아니 이 차가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올지를 어떻게 알고 미리 멀리서부터 보고 저 새끼 몇 차로네 파악하고 온 거지. 아이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거는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도 대충 앞에다 떨궈 놓으면. 근데 어느 차선에 오른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했다라고 그냥 이해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더라고. 그치.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시체도 안매장하게 됐고 이때 그 얘기도 하지. 그 새끼 내가 분명히 얕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밝힐 수도 없고 답답했다고. 그치. 그러니까. 난 많이 해봐서 안다고. 이거 이거 얕다고 걸린다고.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얕게 묻고 왔었다. 선생님 더 깊게 파야 합니다라고만 말해준 거죠.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그런 것도 엄청 약 올린 거잖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니 찾아와서 했던 거 아니네. 그치. 그런 거지. 그냥 해맑은 캐릭터로 처음에 보였는데 그것 자체가 전부 계획되고 네. 얘를 그냥 약간
화나게 만들려고 일부러 했다. 가지고 논 거죠. 나중에 그렇죠. 보면은 그 구혜시 그 양아치 무리에서 얘가 브레인 약간 짱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심지어 깜빵에서 나올 때도 무슨 사기치고 들어갔다 나온 거에서 양복배 입고 나오잖아요. 그렇지. 펀드 매니저. 자, 그리고 이제 화재 발생 6시간 전으로 가면은 이제 장길룡한테 그 목격남이 와서 이제 합류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길룡이 이제 돈 받으러 가야 되니까 자기가 따라간다고 해. 그리고 장길룡이 이제 죽인 경찰관 시체가 발견되는데 그때 이제 사채남 그 아버지 민증 복사본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빼박 증거다. 얘네들이 이제 공모했다. 그런 것도 나온 게 된 거고. 그리고 사채남 같은 경우에는 망치로 이제 장길룡 없애는 연습을 하는데 되게 내가 보기엔 좀 어설펐는데 그 망치로 사람이 그렇게 죽나? 망치야 장돌이야? 망치였어. 이거 망치였어? 그리고 이제 뭐 계산해서 뒤에 뭐 돈가방 가지고 오는 순간 뭐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이거는 와야 될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지. 왜냐면 그렇죠. 장길룡이 프로인데. 그럼. 그렇지. 게다가 그 좁은 공간에서 그 그치, 망치를 그치. 휘둘러서 죽인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다가 위에 천장에 닿아. 이게 안 된다니까 이렇게 네, 모션이 안 돼 이거. 차라리 찌르는 도구가 훨씬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얘가 그렇게 치밀하면 코인 사기를 안 당했다. 아무튼 그래서 뭔가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됐고 뭐 실제로 실행하는데 실패해서 오히려 조 맞고서 끌려 나오지. 그리고 이 장길룡은 계획이 또 있었던 게 같이 갔잖아 목격남이랑 그래서 이제 멀리서 지켜보다가 왜 이동을 하지 뭐 이렇게 해 된 거잖아. 그치. 그리고 뭐 마치 돈가방이 이제 딴 데 있어서 거기 이제 찾으러 가는 것처럼 했는데 드렁커 했었니? 이렇게 해서 그렇지. 뭐 그런 거였어. 그리고 이제 목격남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건물이 있으니까 그걸 피해가지고 이제 차를 버리고 산으로 이동해서 폐건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수배를 당했어요. 그 신문센터에서 찍은 사진 때문에 때문에, 얼굴이 다 나왔고 거의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사람을 삽으로 찔러서 죽인 다음에 그 묻은 차로. 거잖아. 그리고 그 차로 이동했어요. 그렇구나. 안경남 차로. 그래서 이제 얘는 수배 당한 거 이제 피하게 되고 그 산을 올라가서 막 이렇게 도착한 곳이 그 폐건물이 있는 데였죠. 그렇죠. 문제의 폐건물. 그래서 이제 합류를 했는데 이제 장길룡 같은 경우는 빨리 얘 죽이고 이제 떠야 되니까 의자에 묶어놓고 이제 저 새끼 이제 죽여야 된다 하는데 그리고 장길룡이 그러잖아요. 어차피 이제 목격남도 수배 당했으니까 나 이제 어떡하냐고 하니까 너 나랑 같이 뜨자. 근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고 막 그치.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그림을 또 빅픽처를 그리는 거지. 얘 그 누구냐 사채남을 보더니 나랑 키가 비슷했었나 하더니 씩 웃더니만 순간적으로 그 장길룡 그 유리병 조각이었나? 그걸 목을 그어버리지. 네. 순식간에. 그러니까 어. 우리 아들이 화를 껐잖아. 말을 끊지도 않고. 그래 조사에 딱 웃는 게 좋아. 조사에 웃는 게 좋아. 조사에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건가? 그리고 이제 화재를 일으켜가지고 결국 신분 세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박재영이 되겠다라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참 대담하다고 해야 될지 멍청하다고 해야 될지. 좀 어쨌든 아니 이 중에는 제일 머리를 굴리는 애지. 아니 근데 요즘엔 유전자 감식이라는 게 있는데 당연히 금방 들킬 것 같아. 근데 거기까지 하진 않겠지. 근데 이거 굳이. 얘가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닌데. 그리고 다 나중에 태워버리잖아 하잖아요. 이거. 하긴 하지. 어. 그리고 워낙 미스터리 소설에서 많이 쓰는 트릭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뭔가 화상을 입으면 이제 인물이 바뀌는 거는 너무 예정된 수순 같은 그렇죠. 느낌인 거잖아. 지금 떠오르는 작품만 해도 몇 가지가 있는데. 저도 하나 있는데 이걸 말하게 되면 너무 스포일러기 때문에. 나카야마 시치리 작품 중에 있죠. 저도 그 지금 똑같은 거 떠올렸어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6화로 가면 제목이 악연이에요. 6편이. 자 이제 진실편이 나오는 거죠. 아니 이미 다 나왔는데 무슨 진실편이야.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혹시 모르니까. 화면으로 보여주는 건 처음이었다. 자 화재 발생 시점. 자 지금껏 나온 박재영은 다른 놈이었고 진짜 박재영. 그러니까 사채남은 그러니까 목격남이 박재영이 아니라 사채남이 박재영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꾀형 맞추면은 주연을 성폭행한 것도 이희준 씨였다. 그런 그렇지. 거죠. 뭐 그런 걸로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이희준 씨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사채남이라고 해야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목격남 같은 경우에는 예상 못했던 게 화재 폭발을 예측을 못해서 그래서 진짜 화재를 입게 된 거야 얘도. 그러니까 얘는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휘말렸어. 근데 그렇지. 크게 다친 건 아니고. 크게 다쳤지. 지금 이렇게 지문이 다 사라질 정도로 화상을 입었는데. 화상은 되게 심하게 입은 거죠. 심하게 입긴 했지.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 죽었잖아. 그래. 근데 어쨌든 살아남을 정도였고 숨을 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문에 깔려가지고. 그래서 실려와서 벌써 이제 통박을 굴려서 내가 박재영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근데 박재영이 이렇게 쓰레기인 줄 몰랐겠지. 자기만큼 쓰레기라고 생각 못한 거지. 그렇지. 그냥 좀 덜 떨어진 애인 줄 알았나 보지. 그냥 동네. 양아치. 걔 말로는 뭐 상병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 정도. 네. 저 새끼 아직도 저러고 사네. 뭐 이 정도. 자, 그래서 현재는 이주연이 그 새로운 박재영
뭐라고 표현해? 하여튼 목격남 얘 택시에 가서 이제 막 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때 그 남친 있어요. 정민, 그러니까 김남기 씨. 얘가 그걸 다 목격했어. 그리고 김남기 씨가 계속 뭐 친척이 아프고 어쩌고 하는 거 때문에 자꾸 얘가 밤에 이제 자기. 그 장기 적출하는 의사구나 이것도 짐작해 볼 수 있게 그거를 처음에 몰랐는데 한 2번 3번 나오잖아. 그래서 거기까지도 예상하게 만들더라고. 이제 뭐 그런 거는 일부러 감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박재영의 이름을 듣고 아 얘랑 주연 사이에 뭔가 있었구나. 그걸 눈치를 채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물어봐. 그 아는 분한테 여쭤봤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걔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것도 있죠. 조진우 씨가 알려준 거죠. 그렇지, 아는 분.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주연은 이제 메스랑 펜타닐 챙기고 이렇게 무에게 사장한테 연락을 해요. 뭐 하나만 더 해달라고 이때도 한 몇백만 원 준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아주 솜씨가 좋더만. 아 경찰 프로야 이 사람. 어떻게 그렇게 소매치기를 잘해? 소매치기 많이 잡아봤나 보지. 일단 그것만 떨군 다음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서 이거 떨어뜨리셨다고 하면서 약을 바꿨어. 근데 뭐 약 색깔이 벌써 다르더만. 살짝 달라요. 살짝 달라. 근데 하늘색이야 둘 다. 하늘색인데 하나는 좀 찐파랑, 조금 연파랑. 그렇지. 좀 신경이 둔한 사람이면 모를 수. 그리고 요즘 펜타닐 많이 나오더라고. 저 약한 영웅에서도 펜타닐이 자꾸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거 패치 형루도 있잖아요. 아 이게 좀 구하기 쉬운 진통제예요? 아니죠. 이 전문의약품이라 구할 수 없는 거야 원래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꿔치기를 했더니 얘가 자꾸 이제 창난 상태. 왜냐면 이게 굉장히 강한 마약성 진통제라서 자꾸 먹으면 당연히 이제 중독되고 이게 수술 직후에 고통이 심할 때 그걸 경감시켜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아무나 먹는 게 취급할 수 좋죠. 없는. 그렇지.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수민아 씨 주연도 요걸 빼돌리는데 보니까 금고를 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자기 뭐 이렇게 열쇠를 열고 금고 번호 누르고 뭐 다 그러니까 이런- 다 기록에 남는 거잖아. 이런 유의 그 약품들은 별도 관리가 돼야 되니까. 예전에 뭐 그 간호사 나오고 실제 사건 가지고 만든 영화 있었잖아. 그 남자 뭐 좋은 간호사인가 뭐 아, 그런 영화. 네. 거기서도 보면은 그 컴퓨터 기록이 남는데 이 뚜껑을 문을 닫지 않는 순간에 뭘 더 처리할 수 있어서 약을 빼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뭐 저질렀다라고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게 그 살인을 나오는데 그거보다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 그러게요. 그거는 딱 뽑으면 그 내역서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약 몇 개 아 뽑았는지. 여기도 뭐 다 로고가 남겠지.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신뢰해서 그치, 신뢰 시스템으로 구축한 건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나쁜 놈들이 악의를 가지는 순간 너무 쉽게 무너져. 아니 헌법에 당연히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또 그 얘기로 가는 거구나. 아니 아 정치색 진짜. 아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놈들이 꼭 있잖아. 한때 그래. 세상이 나빠지는 건 이렇게 룰을 자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나빠지는 법기술자라고 거야. 하죠 요즘에. 아무튼 그런 거. 그 법기술자 중에 또 한 놈 있었는데 가발스네. 그 놈도 좀 그런 거 같아. 양심이 없어 보인다. 아니 마치 자기는 무슨 전 정권에 뭐 특혜 입은 사람 아닌 것처럼. 아무튼 그런 거 신뢰 시스템 믿을 만한 게 못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목격남한테 이제 박재영 이제 행세를 하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제 소식이 옵니다. 보험금을 이제 지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또 실장이 전화한 거죠. 직접 나 너무 꼬신 목소리로 전화하잖아요. 약간. 아니 근데 되게 고객님. 죄송한 척하면서 잘됐다 거의 이 느낌이지. 고객님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막 이러면서. 근데 얘는 모르지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정말 죄송하게 됐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보험금 수령인을 일주일 전에 성당 수녀님으로 바꿨다. 성당으로 바꾼 거지. 수녀님. 사람 그 보험금 수령처를 법인으로 바꿀 수도 있나? 네. 아 그렇구나. 기부 뭐 이런 게 다 특히 그런 뭐 거지. 성당 같은 데는 당연히 되죠. 그렇구나. 수녀님을 또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수녀님 또 딴 데 가가지고 이 신뢰 시스템. 아니 당신 사람을 안 믿는 것 같아. 사람을 좀 믿어. 자 어쨌든 그래서 난리 났으니까 이제 얘 목격남 가서 막 난리 법석 피워 보지만 성당 수녀님이 아주 꼿꼿하시지 바꿀 수 없다고. 이제 그럴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아버지가 살아생전 녹음해서 이제 그걸 들려주잖아. 그치. 그 아들이 찾아와서 행패 부릴 것이다까지 다 예견을 한 거고 나가면서 되게 재밌더라고. 그 약을 아프니까 화상 때문에 진통제를 성수로 이렇게 맞추는 게 좀. 손 씻은 물에다가 성수잖아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성수예요. 성수. 그걸로 이제 했더니 계속 이제 비틀비틀 하는 거지. 뭐 거의 이때 펜타닐을 먹게 된 거니까. 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이준이 따라오니까 막 이거 완전 스토커네 하면서 막 그러지. 여기서 이제 안 죽일 것 같이 보이잖아. 왜냐면 안 죽여도 정당하게 처벌 당할 게 너무 이제 뻔했고. 그렇죠. 그게 이제 김남길이 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이제 얘를 절대 찌르지 않는다. 찌를 기회가 있었지만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 뭐 찌를 만한 이유는 난 충분하다고 생각을 그치. 하는데 네.
찔러도 그렇게까지 되는, 이 쓰레기를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인생을 망칠 필요는 없잖아. 그걸 이제 김남길이 직접 대사로 아니 읊어주지. 그래서 신민아 씨, 아니 이주연도 중간에 나와요. 한번 찌르는 장면이. 그건 이제 상상. 그러니까 항상 그런 꿈을 꾸면서 깨어난다는 거였잖아요. 그치. 그리고 대사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뒤에 내가 맨날 밤에 악몽을 꾸는데 찌르는 꿈을 꾼다. 100만 번은 찌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이제 남자친구한테 얘기해놓고 그걸 기억한 거지 근데 남친구가. 찌르고 난 다음에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말까지 하죠. 그래서 어쨌든 요 CCTV 없는 그 골목에서 그 목격남이 해롱해롱 대다 쓰러지니까 이제 찌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뭐 그래서 마지막에 대신 펀치 몇 대를 시원하게 갈겨준다. 나중에 이주연이- 일어나더니 아우씨 이러잖아. 으악 하면서 무지하게 패긴 해. 잘했어. 아직도 몰라 얘는. 몰라서 행복해하지 또. 자 그리고 이제 경찰들은 그 목격남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진술한 거랑 이제 그 결과라든지 그 평면도랑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경찰도 그걸 분명히 평면도에서 의자에 묶은 사람은 타 죽었고 그렇지. 얘는 다른 데 엎어져 있었는데 자기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고 하니까 이상한데? 그렇지. 바보가 라고 아닌 하죠. 이상은. 네. 헷갈렸어 얘도. 네. 결국은 튀고 경찰은 이제 추적하고 그치. 이제 박재영 사채남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도망칠 때 그 주연이 걔였어 뭐 이렇게까지 이제 또 되더라고. 팜플렛 보고 기억하지. 옛날에 그것까지 하고. 옛날 회상 나오잖아. 그래서 이때 그 노래방에 가니까 그 옛날 유정 고딩 유정이 얘 인연을 어떻게 조질지 고민이라고 하니까 야 남자들한테 던져줘 한 게 얘였지.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악영까지 있더라고. 맞아요. 그런 게 좀 재밌는 부분이긴 했지. 아기는 결국 뒤진다. 그러니까 주연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이 설정이 돼 있다가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가장 나쁜 놈이지. 기저에 있었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놈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 그렇죠. 발정난 놈들한테 던져줘 뭐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자 그리고 이제 경찰에게서 도망쳐야 되니까 이제 버스 타고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잠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지. D-Day 축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끌려간다. 갑자기 봉고차 같은 거 하나 오더니 아유 막 요즘 GPS 잘 돼 있나 봐. 어떻게 딱 맞춰서 와. 거기. 아니 근데 걔가 거기 그러고 아니 사람 붙여놨겠지. 아니야 그것 때문에 온 것 같긴 해. 휴대폰만 쫓아가니까 그 그런가? 버스 정류장에 온 거잖아. 그 납치해 가서 이제 묶여 있는데 자기 아니라고 하지만 뭐 김남길 씨가 가가지고 이제 딱 얼굴을 보자마자 알게 된 거지. 그치.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 악연이라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평소에 마취하지만 특별히 마취 없이 해드리겠다고. 프로포폴이었어요. 프로포폴. 아 그런가? 근데 죽어 그러면 쇼크사에. 그치. 혹시 이미 가르는 순간 쇼크로 죽었을 으악, 거예요. 죽지. 그리고 이때 이제 조진웅 삼촌 걔가 이제 뭐 선물이라고 너 얘가 이제 알바인데 오늘로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 덕분에 학자금 대출도 가고 결혼 자금도 마련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시계를 선물로 줬는데 그 시계가 그 롤렉스. 그 박동식. 그거였죠. 그러니까 웃잖아요. 자기도 이제 알고 대충.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복수가 끝났고 그 무예기획 사장은 이제 그 박재영이 아니다. 이렇게 바뀐 거 이런 사실을 이제 경찰도 알고 얘도 알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사실에 담긴 서류를 일부러 전해주러 이제 주연한테 갔는데 주연이 그저 멍청한 캐릭터를 있죠. 안 봐. 필요 없음. 전 이제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냥 그때 때린 걸로 이제 그냥 끝내버린 거지. 때리고 아무튼 나서 그랬다. 그 다음날 푹 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멍청한 걸로 되게 행복해졌다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멍청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의지로 극복한 거지. 사람을 이렇게 안 믿어. 그러니까 알았을 수도 있잖아. 걔가 아니고 이미 죽었고 이런 걸 아는 순간 되게 복잡해졌을 거 아니야. 마지막에 그 자기 감정이. 근데 안 보잖아. 그게 그 어떻게 보면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한테는. 사실 진실을 알면 더 자기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작품만 해서 막 머리 굴리는 캐릭터들이 엄청 많은데 주연은 계속 그냥 되는 대로 끌려가다가 저 찌를까 말까 이런 정도로만 있다가 너 나 몰라 뭐 계속 이런 대사만 내뱉다가 약간 가장 행복해지는 캐릭터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유일하게 행복하게 끝났지. 뭐 약간 그런 뭐랄까 좀 괴리가 느껴지는 인물처럼 다가왔다니까.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동화 속 인물 같은 느낌이 그치, 나긴 했어요. 혼자 저는. 동화 속 인물보다는 아니, 이런 행복해져야 마땅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맞긴 방법이 맞는데. 그냥 무지해서 행복해졌다라는 느낌으로 끝나는 것 같았어. 무지보다는 얘가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더러운 악연이다 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 한 줄 평을 그럼 해볼까요? 저는 어리둥절하던 빌드업 후 휘몰아치는 악인잔. 자, 수수께끼가 풀린 이후 따분한 몰락기. 근데 캐릭터들은 굉장히 다 재밌었던 것 같아. 네. 배우들도 굉장히 아주 잘 맞는 옷을 입었고 시민아 씨 빼고. 아니 그리고 신민은 제일 진짜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박혜수 씨이지만 그 다음은 공승현 씨일 것
같다는 생각도 문득 들었어. 아니 왜냐면 그 진저리. 아니 그리고 실제로 사실 유정이란 캐릭터도 되게 악한 인물인 거잖아요. 아 내가 쟤를 어떻게 복수하지라는 마음에 한 여자의 인생 그냥 망가뜨린 그치. 거잖아요. 자기 손에 더러운 거 하나 묻히지 않고. 아무튼 그랬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악인은 전부 다 처단당했지. 장길용은 어떻게 됐죠? 죽었지. 죽었잖아요. 죽어도 불타 죽은 거 아니야? 정확하게는 목 목을 베어가지고 베어서 목 죽었지. 달고 불타 죽었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됐어. 음. 결국 뭐 희생 당한 그 괴롭힘 당한 사람들의 상처야 평생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좀 재밌게 그냥 피카레스크 극으로 끝나지 않고 처단했다. 하지만 그 몰락은 예견된 몰락이어서 조금 더 꼬면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럼 더 길어졌겠지. 아니 더 짧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6편을 더 줄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 여기서 보면은 그 장길용이 원래 원작에는 없는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더 길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 내 딸이 많이 아파.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 할게요. 한 줄 평. 네. 미스터리는 약하지만 누가 제일 악한가를 따라가 보자. 늘 역접으로 문장을 만들더라고. 왜 시비요? 그래. 뭐 하지만 뭐 했으나. 한 게 어디요? 그래. 자 다음 624화는 어제 뭐 봤어? 76번째 편이나 되네요. 나 그러게. 맞지? 와. 네. 네. 그렇겠죠. 자 마지막 뭐 둠스데이 프린세스 텀블벅 펀디에 꼭 참여해 주시고요. 네. 방송 계속 듣고 싶으시잖아. 은근하게. 굿즈요? 은근하게 얘기. 자 그럼 맞춰보겠습니다. 네.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전돌파 A 플랫. A 플랫. 왜 이래?